PSG는 10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리그앙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낭트를 2대1로 눌렀습니다. 리그 8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리그앙도 38라운드로 펼쳐지는데요. 초반 선두를 유지하며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이 경기에서도 킬리안 음바페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킬톱 시스템이 가동되자 이강인이 주전 왼쪽 윙어로 나섰는데요. 이강인의 팀 내 입지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반증이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의 호흡은 여전히 좋았는데요. 전반 16분 역습 찬스. 이강인이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연결. 음바페에게 기회가 왔으나 득점에는 실패했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음바페, 바르콜라와 스리톱으로 호흡을 맞추면서 인상적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소파스코어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7.8점으로 득점을 기록한 바르콜라, 콜로 무아니보다 높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PSG는 공격 포지션의 변경을 꾀하고 있는데요. 윙어로 뛰던 음바페가 일단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강인은 윙어로 나섰는데요. 음바페와 우스만 덴벨레가 좌우 윙어로 나서면 이강인은 메잘라 형태의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가짜 9번 전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강인을 중앙에 놓고 음바페와 호흡을 맞추는 게 PSG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근거에 기반한 주장인데요. 이강인은 주특기인 탈압박에 의한 공간 패스가 환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1, 2선에서 침투에 능한 음바페가 패스를 받으면 역습 찬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골 기회가 많아집니다. 세계 최고 공격수 음바페는 이강인의 이런 진가를 동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뛸 때 가장 편하면서도 위력적 장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PSG 음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음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음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음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에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음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 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 스윗함은, 음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음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바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 만에 아들 애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음바페랑도 몇 번 뛰고 나니까 음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곤살로 하무스, 렌달 콜로 무아니가 중앙 공격수로 나섰지만 시즌 초반 부진했습니다. 음바페와의 시너지 효과가 많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르텐스포르트지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공격 조정을 하고 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2명의 센터 포워드 곤살로 하무스와 렌달 콜로 무아니의 부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했고 결국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프랑스 레키프지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3-3-4 포메이션으로 상대 수비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스트라이커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결국 랭스전에서 이강인과 음바페를 조화시키는 플레이를 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낭트전 이날도 음바페는 중앙으로 이동했는데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팀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단, PSG가 염원하는 유럽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울 필요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강인이 점점 PSG에서 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최적의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프랑스 거함 파리 생제르맹 중원에서의 문제점이 현지 언론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PSG는 프랑스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으나 PSG의 가장 중요한 대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F조 2위인데요. 2승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승 1무 2패 승점 7점입니다. 1위는 승점 10점의 도르트문트. 사실 리그 우승은 이변이 없는 한 PSG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UCL에서 경쟁력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UCL에서 고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결정적 이유 하나가 중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가 떠난 것은
PSG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그만큼 잘 해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의 한 목소리는 마르코 베라티의 이탈이 가장 큰 타격이라는 건데요. 베라티 방출은 PSG의 자살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베라티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PSG에서 뛴 간판 미드필더였습니다. 창의적 미드필더의 정석이었습니다. 창의성 대장이라 불린 미드필더입니다. PSG에서 11시즌 동안 416경기를 뛰었고 리그 우승 9회 등 총 30번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그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났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입니다. PSG는 젊은 팀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고 31세 베라티를 네이마르와 함께 방출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과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베라티에 직접 올 시즌 활용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협박을 했고 베라티는 결국 PSG를 떠나 카타르의 알 아라비로 이적했습니다. 프랑스의 카날 스포츠는 PSG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PSG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베라티의 이탈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실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리그 1에서는 1위지만 PSG가 UCL에서 남긴 인상은 부족하다. 5경기에서 2승만 거두는 험난한 여정을 떠났다. 특히 비티냐, 마누엘 우가르테, 워렌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 등 PSG 선수들의 어린 나이와 이런 선수들의 창의성이 아직 부족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팀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베라티가 있었으면 해결될 수 있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라티는 퀄리티와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는 선수였다. 압박에서 깔끔하게 벗어날 수 있는 빼어난 테크닉을 갖춘 노련한 선수였다. 이런 선수와 이별했고 해결책은 없었다. 베라티가 남았다면 확고한 주전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PSG 내부에서 베라티의 복귀를 바라는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라티가 정말 창조적이고 좋은 미드필더인 하나 수비 가담이나 헌신적인 모습은 부족했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 엔리케가 세대 교체를 위해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 매체는 PSG의 이적 정책의 실패를 하나 더 꼽았는데 사비 시몬스의 독일 분데스리가 라이프치 임대를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시몬스 임대는 잃어버린 고리와 같다. 독일로 임대를 간 사실이 안타깝다. 시몬스는 분데스리가에서 벌써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PSG에서는 우스만 덴벨레만이 2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리고 4골을 넣었다. PSG 득점 2위의 기록이다. 음바페의 뒤를 잇는 득점자다. 공격에 타격을 가하고 라인을 무너뜨리는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즌 시몬스의 복귀는 파리 중원의 큰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베라티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선수로는 이강인 선수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지 전문가부터 팬까지 모두 창조적 미드필더의 최고봉으로는 이강인 선수라는 점에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요. 팬들이 사랑했던 디마리아의 후계자이다, 메시의 후계자이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창조적 미드필더로 중원의 사령관으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